요 근래는 딱히 떠오르는 이슈도 없고 양쪽 진영 모두 그저 정치 혐오만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곧 공천 시즌이 시작되니까 다들 몸을 사리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사건이 아니라 좀 큰 그림을 이야기해보는, 불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제목을 국힘당의 내시 정치라고 달았는데 오늘은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맥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내시라는 단어의 본래 뜻 그대로의 내시를 말하는 겁니다. 내시라는 것은 뭐냐? 역사적 배경을 좀 이야기하자면 내시는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관직이에요. 보통은 거세된 남성을 생각하지만 내시라는 직책 자체는 반드시 거세가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거세 자체가 기본 전제가 되는 환관과는 구분이 되는 존재죠. 굳이 나누자면 환관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에 가깝고 내시는 왕의 비석격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지역이나 왕조별로 내시의 역할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만 조선조 들어서는 환관과 내시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관 또는 내시라고 하면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고 뜻 구분 없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왕명을 출납하고 국내 사무를 관리하는 왕의 비서, 실제 정치를 하거나 군사를 부리는 역할이 아닌 사람들. 영상에서 제가 뭔가 과거 이야기를 하면 꼭 괴상한 사람들이 무슨 송나라 때는 어땠고 당나라 때는 어땠고 고려 때는 어땠고 왜 그 설명을 안 하냐, 영상을 지워라, 뭐 꼭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어차피 오늘의 주제는 환관과 내시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적 고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흥분하신 분들은 진정을 좀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지난 10수년간의 내 외부 사정을 들어보면 국힘당의 리더격, 대통령 한 사람, 당대표 한 사람, 어떤 선거의 후보 한 사람 이렇게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당 세력의 과거와 현재 리더급들 인물들에게서 보이는 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자꾸 내시에게 기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역할 분배가 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국힘당도 마찬가지죠. 홍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메시지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당 전체 단위도 물론이지만 지자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선거 캠프도 당연히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들이 합심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간 거냐, 아니면 그냥 돌려먹기를 하다가 너는 뭐 할래? 홍보할래? 그럼 너는 홍보. 너는 뭐 대변인. 너는 뭐 남았냐? 뭐 PR. 너는 남은 게 연설밖에 없네. 연설. 이렇게 그냥 대충 나눠 먹은 거냐 하는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또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경우도 많죠. 어떤 경력,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초빙해서 중책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더마다 주변에 내시 같은 인물이 하나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 하던 인물, 비서 하던 인물, 예전에 공직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인물, 10몇 년간 모셨다는 사람,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멘토, 힘들 때마다 전화하는 사람, 그리고 자꾸 이런 사람들이 중대사를 결정하게 해요. 선거 캠프마다 진짜로 흔하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 몇 년간, 길게는 10몇 년간 후보님을 모셨다는 누군가가 중간에 껴서 모든 아이디어를 다 쳐내고 모든 혁신안을 다 죽이고 지 쪽 사람이 낸 것만 보고 올리고 상대 쪽 보고는 컷하고 밖에다가는 이 말하고 후보한테는 저 말하면서 이간질하고 이런 놈이 캠프마다 하나씩은 껴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정치라는 걸 그나마 가까이서 직접 들여다보고 체험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캠프는 높은 확률로 거의 예외 없이 그런 인물이 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런 인물들이 일을 다 망쳤습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설마 내가 지지하는 그 누구누구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떠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니요, 아마도 그 인간이 제일 심할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얻기가 어렵죠.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 신뢰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욕먹을 일도 아닙니다만 그 사람이 후보의, 의원의, 시장이나 도지사의 또는 대통령의 눈을 가린다면 그것은 신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망치는 거죠. 기업의 회장이 왜 기업을 혼자 경영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하겠습니까? 혼자서 모든 분야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후보가 전문가를 캠프에 영입하는 이유는 뭐냐? 대통령 후보 혼자서 그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보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기자 응대도 잘하고 정책도 잘 만들고 하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영입하는 거고 역할 분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시 하나가 끼어서 그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시가 왕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지녀서 모든 업무를 실제로 다 결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을 망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저놈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무슨 시민단체 같은 것들이 국가 대사를 결정하게 한다고 내내 비판했었는데 민주당은 정작 지네 당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내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체계도 있고 생각보다 마인드도 오픈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국힘은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처음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이러이러하게 생각하는데 내 말이 맞지? 그래서 맞다고 하면 내 사람 무슨 미친 소리냐고, 이거 대체 누가 낸 쓰레기 같은 아이디어냐고 답을 하면 제거. 그리고 그 결정은 누가? 내시가 한다는 얘기예요. 답답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수많은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로부터 들은 생생히 살아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총선을 앞두고 답이 안 보일 정도로 여당 상황이 어지럽습니다만 혁신 같은 게 과연 일어날 것인가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은 천지개벽이 필요한 상황인데 내시들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 자기 사람만 가지고 개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벽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저는 어떤 선거 캠프에서 캠프를 좌지우지하던 내시 하나가 자기 라인이 아닌 사람이 낸 아이디어로 후보가 성공하느니 그냥 후보가 떨어지는 게 낫다고 결정하는 꼴을 직접 봤습니다. 그 후보가 과연 그런 사실을 알까요? 전혀 모를걸. 그 후보는 오로지 그 내시한테만 물어봤거든요. 캠프의 한 조직이 같은 캠프의 다른 조직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꼴도 봤습니다. 웃깁니다만 실제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는 말을 인용했었는데 치세에는 내시를 중용하면 내시가 차도 타오고 물도 떠오고 음식도 내오고 하겠습니다만 난세의 내시를 중용하면 내시가 역적도 토벌하고 전쟁도 수행하게 됩니다. 내시가 토벌한 역적이 과연 진짜 역적일까요?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내시 때문에 꼬투리가 잡혔죠. 남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시 하나만 믿었다가 결국 그 내시의 존재 때문에 탄핵까지 줄줄줄 밀려가게 됐던 겁니다. 말 그대로 돈 한 푼도 받은 게 없는데도요. 국힘당에는 또 한 가지 내시 스토리가 있어요. 국힘당은 선거철만 되면 다 같이 스스로 내시가 됩니다. 우리가 용기 없고 소심한 사람은 그게 없다, 뭐가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어권에서도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은 볼이 없다. 반대로 용감하고 겁 없는 사람은 볼이 크다, 볼이 단단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국힘당은 말 그대로 볼이 없는 당이에요. 선거 한 2년 전부터는 모두가 납작 엎드려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다음 공천이 날아갈까봐. 그게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닌 것이 국힘당은 실제로 앞장서서 싸우던 사람은 전부 막말 파문, 구설 이런 이유로 공천을 다 날려왔어요. 둘이 경쟁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싫어하는 사람은 날리고 민주당이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살려줍니다. 그러니 당이 그렇게 이빨이 빠져 있는 것도 이해가 가기는 하죠. 민주당은 범죄자도 지네 식구기만 하면 온 당이 똘똘 뭉쳐서 감싸고 도는데 그게 잘한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대통령실이 되지도 않는 시비에 얽혀서 신음할 때 국힘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나서서 전장으로 뛰어나가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죠. 왜냐? 앞장서서 싸우면 욕먹거든. 그냥 조용히 있으면 공천이 올 수도 있는데 남들도 어차피 다 조용히 있으니까 조용히 있었다는 이유로 공천이 날아가지는 않는데 근데 앞장서서 떠들면 공천이 날아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단순히 산수만 해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개개인의 문제도 있고 당 문화 전체의 문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겸이고 남국이고 씨알도 안 먹히는 개떡 같은 전투력으로도 계속 한동훈 장관한테 개기는 걸 보십시오. 안민석, 정청래, 유효타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도 끊임없이 시비를 털죠. 김용민, 고민정, 입만 열면 뭔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또 일어나서 싸웁니다. 물론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괜히 욕이나 더 먹는 건데 그래도 뭔가 어쨌든 노력은 하잖아요. 민주당은 선거철이 되면 오히려 다들 더 나서서 떠드는데 국힘당은 선거 준비란 엎드리는 걸 뜻해요. 그러니 맨날 기회를 위기로 바꾸고 수세에 몰리는 게 특기인 겁니다. 한쪽은 계속 때리고 한쪽은 계속 엎드리면 당연히 수세에 몰릴 수밖에요.
제가 정치를 수십 년 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판에서 남들 다 모르는 걸 혼자만 알고 있는 대단한 무슨 정치 구루도 아닙니다만 적어도 한 놈은 죽이기 위해서 싸우고 한 놈은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우면 무조건 후자가 진다는 것. 딱딱한 껍데기 안에 대가리를 접어넣고 버틴다고 천하무적의 생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저 상식의 영역인 거예요. 거북이 같은 전략은 오늘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언정 이기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충분히 강하기만 하면 그 껍데기도 언젠가는 깨져버리기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국힘당은 오로지 거북이처럼 머리를 접어넣는 것만이 미덕인 권력협동조합이고요. 민주당의 일을 맡아서 해본 사람들, 국힘당의 일을 맡아서 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민주당은 일을 하면 칼같이 돈을 주는데 국힘당은 사람을 공짜로 쓰는 게 당연한 곳이라서 돈을 안 준다고 해요. 약속한 돈을 안 준다 이건 아니고 그건 범죄니까요. 일을 했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힘당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전문가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개념 자체가 모자란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프로페셔널은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고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해 주는 게 프로인데 어차피 그 말을 들을 것도 아닌데 돈을 왜 주겠어요? 지가 전문가보다 더 잘났고 어차피 모든 결정은 내시가 하는데 대체 돈을 왜 주겠냐고. 그래서 진짜 전문가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일을 같이 한 전문가는 진저리를 치면서 떨어져 나가고 주변에 일을 시키려고 하면 무능한 정치낭인, 돈 안 받고 일해도 되는 정치낭인만 드글드글한 겁니다. 전문가랍시고 들어온 사람 상당수는 그저 내시 라인이에요. 캠프에 홍보 전문가를 영입했다. 무슨 어디 유명 광고회사 출신이라더라, 어디 방송사 PD 출신이라더라, 언론사에 오래 있었다더라 해서 보면 혹시 퇴직한 지 한 30년, 40년 되셨어요? 싶은 인간들이 상당수예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재명이 막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악마같이 굴고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찢어버리고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같이 일해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 국힘당과 이재명을 비교하면 이재명이 더 조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시한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고요. 이재명을 칭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들이 정권을 잡고도 야당처럼 굴었어요. 남 탓하고 선동하고 돈이나 빼먹고. 그런데 국힘당은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여전히 자기가 기득권이고 자기가 승리자인 걸로 착각해요. 시장에서 1위, 2위, 3위는 취해야 하는 전략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이건 스트래티지 교과서 1에서 2챕터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힘은 압도적으로 처발리는 2위 주제에 진입 장벽을 쌓고 수성하자는 1위의 전략을 쓰고 있으니 계속 국민으로부터 패싱 당할 수밖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국힘을 권력협동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승리도 목표가 아니고 이념의 실현도 목표가 아니고 그저 조합원들이 계속 뭔가 자리를 차지하는 거, 그게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스코어 차이로 지고 있어요. 후반 35분을 지나고 있는데 3대1로 지고 있는 팀이 대체 왜 공 돌리기를 합니까? 감독석을 보니 내시들만 우글우글 앉아있고 이러니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